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교재 161쪽에 있는 호가창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연결지어서 중요한 기술적 지표 정리 169쪽에 있는 부분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좋지 않아서 호가창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장중의 움직임을 좀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강의를 계획을 했었는데 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마땅하게 다룰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하락하는 종목 아니면 거의 횡보하는 종목들 밖에 없어서 장중에 이제 급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또 있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작전주가 작전이 좀 의심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또 그런 종목들만 너무 많이 다루게 되면 또 괜히 강의를 통해서 저가주 또 세력들이 작전을 하기 용이한 그런 주식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대형주가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 호가창 관련 강의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그간 강의가 너무 갭이 좀 심하고 저번 강의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호가창 관련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호가창 관련 부분은 시장이 좀 좋아지고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따로 보충 강의를 한 번 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가창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될 창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요한 기술적 지표를 제가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호가창을 같이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란 곳이 그렇게 공정한 시장이 아닙니다. 자꾸 왜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행복씨앗이 주식시장을 알면 얼만큼 아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공정하지 않은 걸 안다고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공정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를 누군가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주사위를 던진다고 할 때는 주사위를 특별하게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여러가지 어떤 경우의 수로 놓고서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 나오는 숫자를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하는 이 일련의 정보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서 독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공적기관이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독점을 하는데, 또 그리고 거래소의 자료를 취합하기 이전에 증권회사에서도 이제 이 자료를 일람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관련 금융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이래 정보를 일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주식시장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여러가지 거래 정보를 일람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못 믿겠다 이 말이죠. 물론 이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가지 주식 관련 거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작전에 참여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금융당국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는 이렇게 어떻게든 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주식시장이란 것이 아주 간단한 원리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주식을 경쟁적으로 매매를 해서
어떻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먹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런 시세 조작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뭐 요즘 좀 법이 강화가 돼서 허위 공시도 어떻게 한다, 뭐 또 호가창을 조작하고 시세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원천적으로 이 시세 조작을 참 판단하는 근거가 참 저는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또 그 기업의 실적 전망을 보고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매수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이 그 종목의 주식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주가를 상승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주식이란 것은 나중에 호가창을 좀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낸 가격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아니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을 높여가면서 이 사는 자체도 좀 엄격히 이야기하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뭐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세 조작이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안 취하냐 하면 취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여튼 거래 주식시장이란 것이 거래 정보가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첫 번째 문제점. 또 두 번째는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 내용적인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시세 조작이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전부 다 잡혀가야 됩니다. 이거는 원리가 그런 거니까는요. 세력들이 주식을 사서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럼 가격을 내가 높이는데, 그럼 내가 가격을 높이니까 시세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범법자입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범법자죠. 그러니까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범법자입니다. 그런 거에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어디까지가 뭐 작전 세력이고 또 어디까지가 시세 조작이고 하는 일의 참 기준이 정말로 참 어떻게 구분짓기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장중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지표도 바로 시세를,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기술적 지표 중에서 몇 안 되는 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표를 보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일단 시가총액 순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오늘 현재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삼성전자가 팔리고 있고, 또 거의 대형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그렇게 좋은 장세가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면 호가를 자꾸 높여서 사는 종목을 찾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체결 강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체결 강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주문을 낼 때 어떤 매수자 매도자의 가 서로 이제 경합을 해서 주문 낼 때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쪽이 주문이 더 많으면 이제 체결 강도가 이렇게 이제 주문이 많고 체결이 많이 되면 이 체결 강도의 숫자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요 체결 강도만 놓고서 높은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종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체결 강도가 높으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체결 강도가 낮은 종목들입니다. 체결 강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래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체결강도 하나만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장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가, 또 매수자 매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들이 오늘 가격을 높여가면서 시세 조정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체결 강도죠. 결과적으로 이 돈이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체결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 체결 강도만 보는데 약간 옆쪽에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과 뭐 순매수 외국계라고 여러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저 부분이 실제 돈이 흐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대신증권에서 이제 비교적 잘 이렇게 추정치, 장중에 추정치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한 6천주 정도 안 샀겠나, 그리고 기관에서 1,000주 정도 샀겠고, 여기 순매수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아이고, 프로그램 매매인데 거기서 3,300주, 그리고 외국계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 7,660주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가. 프로그램 매매와 외국계 창고는 정확한 정보이고, 나머지 앞에 기관과 외국인 요 별표되어 있는 부분 추정치이거든요. 자, 저 정보를 추정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는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지 기관들이 파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에이,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공정한 시장인데 과연 저런 정보까지 또 돌아다니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저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못된 마음 먹으면 저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못된 놈 볼 수 있죠. 남이 죽든가 말든가 나는 오늘 봐야 되겠다 하면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런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정보들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정보들을 안 줘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장마치고 주죠.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까지 좀 개정이 되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이제 기관 투자자들 이 거래하는 것을 뭐 10% 룰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0% 룰이라고 하는 게 지분이 10% 이상의 주식을 들고 있는 어떤 큰 투자자들은 단 한 주가 늘어도 5일 이내에 내가 주식을 거래했다는 정보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시정보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석 달 뒤에 해라. 지금은 뭐 외국인들의 매매 결과는 한 달 뒤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석 달 뒤에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면 충분히 다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돈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정보들을 세력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잘 노출을 안 하려 그래요. 자꾸 이제 법까지 뜯어 바꾸죠.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장중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구나, 기관들이 사고 있네, 그 세력들이 사고 팔고 있네, 주식을 세력들이 사면 오르고 세력들이 팔면 내리는데 세력들이 사고 팔고 있구나. 그럼 세력들이 사고 파는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기술적 지표 뭐 수만 가지가 있어. 그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죠. 세력들이 사면 수급 분석에 의해서 세력들이 저 친구들은 평균 단가가 얼마인데 오늘도 사는 거 보니까 더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충분히 이익이 난 상태인데 오늘 파네. 그럼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럼 내일 또 파네. 연속적으로 파네. 이게 아무래도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죠. 돈의 흐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런 돈의 흐름들을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들이 바로 제게 책에 정리해드린 체결 강도, 전일 대비 거래량, 또 총 잔량, 매수 잔량, 매도 잔량,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장중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제공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고, 또 안 해주지만 볼 수 있는 놈들이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우리는 뭐 별거 있습니까? 단타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짧은 매매를 안 하면 저런 하루하루의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에 별 신경을 안 써도 되죠. 단타난 사람들은 이 정보를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력들이 움직이는 돈에 관련된 정보를 하루 지나서 주거든요. 그 장 마치고 나면 세력이 팔고 나면 봐라 이겁니다. 내 다 팔았으니까 니는 봐, 이렇게 주는 건데, 또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좀 그래서 이제는 뭐 석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봐라, 내 이렇게 팔았다, 이거 봐라. 또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된 정보는 금융감독원에서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애들 이만큼 팔았어, 이렇게 다 팔고 난 다음에 봐라 이거예요. 그 쓰잘데기 없는 정보만 주는 거죠. 정보가 아닌 쓰레기만 주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세력들의 움직이는 돈을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기술적 지표를 정리를 해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체결 강도라고 하는 이 지표입니다. 체결 강도는 세력들이 돈을 벌려면 원리가 가격을 자꾸 높여서 사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자꾸 주문 자체를 높은 호가에 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높은 호가에 내다 보면 그게 체결 강도로서 탁 포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결 강도만 이렇게 장중에 딱 정리를 해 두고서, 이 체결 강도가 낮은 종목들은 하락한다, 그 매도 주문이 많다, 또 체결 강도가 높은 쪽은 상승한다, 또 거기와 더불어서 오늘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도 팔고 있지만 기관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기관들이 사자 주문을 더 많이 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장중의 어떤 추정치를 이용해서 좀 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체결 강도 부분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와 또 동시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조합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죠. 또 정보 안 주면 단타 안 하면 됩니다. 개인들이 단타 안 하면 한국 거래소 힘들다고 요새 개인들의 거래가, 사람들의 주식 거래가 없으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거래소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왜 거래소가 힘들어지느냐? 증권회사들이 거래소에 돈을 많이 안 주니까. 왜 증권회사가 힘들어지느냐? 사람들이 주식 거래 많이 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주식 거래 많이 안 하느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만 주고 주식 사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 나는 단타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십시오. 하는데 이런 정보 자체를 좀 공정하게 주고서 한번 해봐라고 하면 하죠. 그런데 정보 자체를 안 주고서 단타해라고 아니면 주식 거래해라고 하는데,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내가 왜 돈을 써야 됩니까? 그 단타하면 안 되죠. 단타할 만한 정보를 안 주니까. 그런데 이제 중장기 투자할 만한 정보를 줘요. 지금 현재 거래소나 증권회사에 주고 있는데, 만약 이 정보도 안 주면 주식 투자 안 하면 되죠. 뭐 주식 투자 안 하면 돈 벌 데 없습니까? 그 뭐 주면 하는 건데, 좀 제가 볼 때 세상이 좀 얍실하다는 생각이 들죠. 주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뭐 증권회사 거래소가 힘들다라고 자꾸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힘드세요. 힘드시고 계속 거래 안 하면 인원 축소하고 직원들 좀 자르면 안 됩니까? 그래 먹고 살면 되지. 덩치가 원래 얼마 안 되는데 자꾸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기술적 지표 쓰잘데기 없는 거 주고서 단타나 유도해 가지고 피 빨아먹을, 그 모기 뭐 피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래 들떨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 제도가 그러면 되겠어요? 자, 일단 체결 강도 하나는 쓸만합니다. 그나마 증권회사에서 주는 정보들 중에서 쓸만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추정치를 주는데, 이 추정치도 쓸만합니다. 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장 끝나고 나서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믿을만한 정보는
저 체결 강도입니다. 체결 강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체결 강도가 높은 종목은 장중에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총 잔량 대비라고 해서 매수 잔량, 매도 잔량.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그림이 있는지 여기 잠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호가창을 잠시 보면 이제 요쪽이 이제 살색으로 된 부분에 내가 이제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매수 잔량입니다. 여기 다 모으게 되면 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반대쪽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은 매도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다 모으면 이제 매도 잔량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총 매도 잔량이고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이제 총 매수 잔량인데 이 잔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총 잔량 대비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순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장중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주식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쪽이 많죠. 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식이에요. 아까보다는 상승하는 쪽이 많죠. 자, 이게 원래 우리가 좀 상식과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 물건의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됩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가격은 하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이 전부 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총잔량 대비 화면에서 이게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세력들 호가창 가지고 노는 겁니다. 호가창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주식시장이 더 공정하겠지만 이 호가창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주식 투자 좀 한 사람들은 여기에 당하지 않죠. 그런데 초짜들은 이거 다 당합니다. 우리가 상식 가지고 덤벼들거든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주식 가격은 오를 것이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주식시장에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여기서 당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 많이 파네, 겁나네,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식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호가창을 이용해서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을 쌓아둠으로써 세력들이 대중의 매매 패턴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가지고 노는 것이 됩니다. 호가창과 총 잔량 대비를 체결 강도와 총 잔량 대비를 함께 동시에 이용을 하게 되면 한번 봅시다. 자, 체결 강도가 이렇게 높은 종목 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총 잔량을 보세요.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거의 다 마이너스죠. 체결 강도를 마이너스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물론 한가하고 떨어진 데도 있지만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총 잔량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체결 강도와 총 잔량을 잘 어떻게 엔더 조합으로 플러스를 시켜서 걸러내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가능성이 더 많겠죠. 또 거기에다가 장중 추정치를 이용해서 이 빨간색으로 된 종목들을 찾으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상승할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자, 일단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체결 강도, 총 잔량 대비. 이제 그리고 이제 전일 대비입니다. 그 전일 대비는 거래량 자체가 오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래가 전일의 거래보다 많은지 작은지를 이제 비율로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체결 강도하고 총 잔량하고 같이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전일 대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일 대비 지금 523%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에서. 그런데 전일 대비 거래량이 높은데 어떤 종목은 크게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일 대비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목에서 주목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하는 종목이라면,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이라면 특정 매물대를 뚫고 지나가야 될 때 그 매물들을 소화를 시키면서 가야 되거든요. 매물을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많이 사야 되는 거고, 당연히 체결 강도가 높아지겠죠. 매물을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개인들이 던지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또 총잔량 대비를 이용해서 역이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요 세 개를 잘 이용하면, 이 거래량, 전일 대비 거래량이 높다는 것은 오늘 이 세력들이 이 매물을 소화하고 한 고비를 넘어 일종의 어떤 전환기를 거치려고 하는구나. 상승이면 완전 상승을 굳히려고 하는 것, 하락이면 빨리 물건 던지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의 큰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가 높은데도 거래량이 낮은 종목들은 그냥 그런 겁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건데, 체결 강도가 높으면서 거래량이 많죠. 이렇게 지금 한일 이화, 아모레지 이런 것들은 호가창도 같이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아모레지 이런 것들은 체결 강도가 높고 총 잔량 대비가 마이너스이고 또 전일 대비 거래량 높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오늘 뭔가 큰 하나의 어떤 주가 상승에 있어서 분기점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로 간다면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체결 강도가 낮으면서 거래량이 높은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을 굳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체결 강도 순으로 나와 봅시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그렇게 낭만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말세다 보니까 못된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여러가지 주식 정보들이 어떤 취합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조금 나쁜 마음 먹으면 돈의 흐름을 참고로 하고서 외부의 정보를 흘려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뭐 대부분의 사람은 착합니다. 자, 또 우리가 당일 움직이는 세력들의 돈의 흐름만 정확하게 안다면 기술적 지표도 필요 없고 기본적 지표도 필요 없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오늘 산다면 당연히 주식권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중 정보를 안 줍니다. 또 이런 세력들이 돈이 움직이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자꾸 이제 주기 싫어해요. 세력들은 건의하죠. 거래소에서. 지금 그렇게 없어진 정보들이 몇 개 있어요. 거래원 관련 정보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축소되어서 쓰잘데기 없는 정보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해서 이거 또 통과가 된 거죠. 세력들의 공시 의무조차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 내가 물량을 터는데 한 달 아니면 하루 아니면 이걸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석 달은 주라. 그때 되면 내 물량 다 틀고 공시할게.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제 법을 바꿔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현재 당일 이외에는 뭐 여러가지 동네 흐름에 관련된 정보는 좀 미흡하지만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은 한 달이고 뭐 그런 정보는 참여를 해서 중장기 투자는 괜찮고, 만약에 현재 이제 공시정보까지 이렇게 석 달 이후로 굳혀진다면, 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쓰잘데기 없는 자료입니다. 정부에서 돈 들여가 헛일하게 만든 거죠. 지분 공시를 참여할 필요가 없는데 공시를 하면 뭐합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면 그 공시 취합하면서 돈 드는 게 다 이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당일 세력들이 움직이는 돈에 대한 정보를 안 주니까
안 죽어서 쓸데없는 기술적 기표 막 수만 가지 던져주고 난 다음에 매매하라고 하는데, 돈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다는 자체가 모험입니다. 모험. 그런데 이제 굳이 하려 그러면 그나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체결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체결 강도의 원리는 세력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비싸게 팔려고 하면 자꾸 주문을 높게 내어서 가격을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포착이 되는 것이 바로 체결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총 잔량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상식과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 이유는 세력들이 일반 대중의 상식을 이용하는 거다. 주식시장은 사는 쪽이 많으면 하락하게 돼 있다. 그냥 하락하는 쪽이 많다. 또 파는 쪽이 많으면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데, 체결 강도와 더불어서 본다면 그나마 오늘 상승할 종목을 좀 더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 또 그리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어떤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뭐 체결 강도가 높든 매수가 뭐 총 매수 잔량이 높든 낮든 간에 거래량이 작으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그냥 일상적인 상황인데, 전일에 비해서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어나서 큰 상승을 하거나 큰 하락을 할 때는 그 종목의 추세가 바뀌고 있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크게 이제 장대 음봉이 이제 벌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추세 대충 끝나가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장중에 이제 대응을 한다면 이제 대충 이제 보유를 했다면 이제 일부 이제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 또 바닥에서 그런 큰 거래가 일어난다면 그동안 내가 이제 보유했던 어떤 종목이 이제부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고, 거래량이 불어날 때 단타는 뭐 들어가셔도 되는데, 조금 이래 길게 보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한 며칠 있으면 또 쭉 까봐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물량을, 그 거래량을 보고서 세력이 이탈하는지를 보고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하면 되겠죠. 자, 이래서 이제 장중에 중요 지표들을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이거 없으면 잇몸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 굳이 이걸로서 지금 말씀드린 거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실제 돈이 뭐 100원짜리 얼마 움직이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는 우리한테 안 줍니다. 그래서 추정치만 보고서 당일 뭐 시장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하고 이점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굳이 단타를 한다면 적어도 체결 강도, 총 잔량 대비, 전일 대비, 또 그리고 외국인 기관, 또 프로그램, 외국계 창구, 이렇게 해서 실제 돈이 움직이는 것들을 추정을 해가면서 또 추세가 우상향 2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는 것들, 또 그리고 매물대로 강력하게 이제 전일 대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돌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 단타 매매 하지 마십시오. 한국거래소가 뭐 죽을 신용을 하고, 증권회사에서 뭐 영업이익이 안 난다, 뭐 증권회사 망한다, 뭐 그냥 망하도록 하세요. 정보를 안 주는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 그동안 해먹은 것이 과한 거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증권회사에서 정보를, 거래소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지 안 주는지도 판단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는 안다 이 말이죠. 안 주니까 그래 정보를.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자꾸 참여해서,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 사람들 돈을 버는데 단타 매매 할 만한 여건도 안 만들어주면서 자꾸 단타하라고, 아니면 뭐 자꾸 우기면 돈 못 번다고 음살 부리면 당연한 거 아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아씨 나 점수가 안 좋아, 등수가 왜 이렇지, 또 꼴등이네. 공부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스운 겁니다. 공부도 안 한 놈이 무슨 1등을 하려고 그러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있으면 그 대가라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죠. 우리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성실하게 내주고서 돈 못 번다 하면 아이고 뭔가 잘못됐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충 던져주고서 나 돈 못 번다 하면 아는 사람들은 그래 니 돈 못 벌게 돼 있다, 뭐 직원 좀 줄이라, 회사 규모 줄이고, 증권회사 구조조정 한번 해라,
뭐 잘 된 데는 하고 안 된 데는 망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먼저 제가 장중에 중요 정보를 정리해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가창을 조금 봐야 돼요. 그러면 실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잠시 이제 조금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일단 제가 녹화를 해놓은 겁니다. 당일 상승하는 종목을 제가 이제 좀 했어요. 녹화를 조금 해놨는데, 아이고, 여기 이제 거기 잔량이 안 나오네. 아, 이게 그거네요. 지금 이제 동시호가 시간에 이 동시호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동시호가 시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기 이전에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력들이 이 동시효과 시간에 이제 좀 장난을 많이 치죠. 그래서 이제 갭 상승을 시켜가지고, 투자자들이 아예 단타 매매하는 애들이 못 따라오게끔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일단 좀 더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동시효과 시간에는 언제 시작하노? 자, 네,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총 매수 잔량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총 매수 잔량이 되고, 또 왼쪽에 있는 것이 취소 주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총 매수 잔량입니다. 그래서 막 시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체결 강도는 여기 나오는 거 모르겠네. 보자. 이 화면은 없네요. 여기는 안 나오구나. 없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되어서 산원 쪽이 많으니까 당연히 체결 강도가 높겠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거의 비슷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 사이에서 요 수량들이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이 호가창 움직이는 게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 들어갈 때 사실은 이제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면 상정 그 매도 쪽으로 이제 어떤 주문이 많이 생기면 이제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날 이제 이 호가창은 상승을 하는 거고, 또 상승을 하다가 또 여기 또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지면 또 그때 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위에 움직이는 이것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요거 봐야 돼요. 밑에 요거 두 개를 자세히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 두 개를 자세히 보고서 요거 두 개 수량이 비슷해지면 그때 딱 멈춥니다. 멈추다가 뭐 올라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내려가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증가하면 상승하고 요게 증가하면 하락합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뭐 일단 장중은 좀 떨어졌는데 한번 봅시다. 상한가로 너무 녹화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다가 이제 상한가로 가면 되면 이렇게 굳히지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로 해서 이때는 이제 총 매수 잔량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이제 상식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대종의 상식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GS건설이 난리가 났었죠. 이게 GS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는 이래 사는 쪽이 많아요. 사는 사람들이. 반대로 파는 사람들은 작습니다. 그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죠. 또 반드시 분명히 체결 강도도 100 이하로 떨어져 있고, 또 실제 장중에서 외국인 기관들도 팔고 있는 상황이 현재 이제 연출이 되는 과정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총 매수 잔량, 총 매도 잔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한가를 가게 되면 이제 또 대종맥 상식과 똑같죠. 총 매도 잔량의 물량이 이만큼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장중에서 좀 움직이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저번 강의 이후로 시장이 계속 하락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을 이제 잠시 한번 봅시다. 자, 요거 그림 잠시 보면은요, 여기 이제 총 모아서 내려오면 여기 이제 밑으로 쌓입니다. 총 매수 잔량이 되고,
또 이 파란색을 밑에서 내려오면 총 매도 잔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할 때는 총 매도 잔량이 총 매수 잔량보다 이제 많을 때, 요 부분이 더 많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 하나 정리해 놨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제 장중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본 것처럼 상승할 때는요, 이쪽에다가 물량을 더 많이 쌓아둬요. 총 매도 쪽에 물량을 쌓아두고, 세력들이 이렇게 빨간 박스에서 물량을 쌓아두고서 계속 이제 이걸 빼나가면서, 요거를 다른 창고에서 받아 먹으면서 자꾸 빼나가면서 자꾸 위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래서 이제 주문 자체를 이 물량을 위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주문은 이쪽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자꾸 주문 자체를 이렇게 높여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세력들이 오늘 조금 몰리고 내일 조금 몰리고 일단 뭐 한 달 전보다는 좀 더 올라 있고 2달 전보다 좀 더 올라 있고 이렇게 되어야 처음에 매수한 물량보다 일단 더 많은 물량을 소유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 가격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반대로 해서 비싼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죠. 사실은 이게 시세 조작이죠. 이 호가창 움직이는 이 자체 전부 다가 시세 조작입니다. 그래서 잡아 넣으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 개인 투자자 빼고, 이 능력이 없잖아요. 시세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빼고 기관들 다 잡아 넣어야 돼요. 감옥에 버글버글 하겠죠. 근데 못 잡아 넣습니다. 넣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은 파리 날리겠죠. 자, 하락할 때는 총 매수 잔량의 물량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서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많이 살 것처럼 대놔고, 그럼 요거는 뭐냐? 바로 요거는 뭐냐? 요거는 요 부분 있죠. 요거 좀 더 표시해 볼까요? 요 부분은 네가 사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 남겨주는 거예요. 네가 사라고. 누구 있잖아요. 이 물량이 팔아먹을 물량이거든요. 이 물량들이 팔아먹을 물량인데, 이 물량을 네가 사라 이거예요. 네가. 나는 안 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면 또 좁게 내리고 네가 사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는 요 사람들은 물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력들의 물량 받아 먹는 사람들이고, 밑에 여기에 좀 많이 해놨죠. 이것들은 그냥 폼으로 잡아놨는 거고, 왜? 이 만주 있으니까 니 못 산디? 내 위에 사야 돼. 이렇게 해서 방어용이고, 그냥 그렇게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가창으로 인해서 장중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호가창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체결 강도 부분과 총 매도, 총 매수 잔량 관련 부분, 또 그리고 전일 대비 거래량 관련 부분, 또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보내주는 장중 추정치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좀 쉽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중요한 것은 이 세력들이 이 호가창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창들을 이걸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 잔량을 쌓아둠으로 매수 잔량을 이렇게 매도 잔량을 더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하는 거니까 매수 잔량을 쌓아두고 난 다음에 자꾸 팔아먹으면서 물량도 이렇게 뜨는 기지만 요 모습들이 이렇게 요 가격에 팔렸고 요 가격에 팔렸고 요 가격에 시간별로 팔렸다고 해서 자꾸 기록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차트에 기록이 남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차트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차트의 기록이 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차트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보시는 이 화면 자체가 붓입니다. 붓으로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붓이고,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하락해서 끌어내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고 해서 자꾸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만들 수도 있고, 이동평균선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5일에서 뭐 21 이동 평균선 뭐 돌파할 때 많이 산다면, 또 그게 그 당시 시장의 유행이라면 그냥 그런 그림 만들어 주면 돼요. 또 그리고 뭐 최근 시장에 뭐 MACD 같은 경우, 또 RSI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조합이 일어날 때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또 뭐 어떤 뭐 주식 관련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돈 번다 하고 책 냈다라고 하면 또 개인들이 또 그 유행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신호를 만들어 줍니다. 차트를,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주면 개인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떠넘길 때도 그런 신호 만들어 주고서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호 만들어 주고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그림을 그리고 하는 부분은, 세세한 부분들은 뭐 저는 뭐 그런 작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존재합니다. 그런 차트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뭐 전문가죠. 근데 작전 세력에 붙어서 그림 그리면 나쁜 놈이고, 근데 좋은 일 하면서 그런 그림 그릴 수가 있겠어요? 뭐 있겠죠.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고, 그쪽으로 인해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고, 뭐 상대적인 거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이 호가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가창과 또 그리고 이제 장중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지표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좀 다루면 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쓸데없이 금융기관들 좀 욕 좀 했는데, 아니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시장에서 하여튼 현재 주는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단타를 할 만한 정보를 안 줍니다. 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보 없이 단타한 사람들을 보면 저는 놀랍습니다. 존경스럽죠.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올까? 주식시장이란 곳이 세력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세력들이 사면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건데, 세력들이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감으로 살 거야 하고 용기 있게 단타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감한 사람들이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같이 투자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좀 소심해지십시오. 그래 용감하게 한번 저돌적으로 가다가 내 전재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치만 용감해졌습니다. 그 이제 1000만원 다 쓰고 나면 거지 되는 거죠. 뭐 주식 투자 실패했다 하는 거고, 1억 있다면 그냥 1억 다 쓸 때까지 용감하게 사는 거예요. 1억 다 쓰고 나면 거지 돼서 주식 깡통 차는 거고. 자꾸 그래하면 누가 돈 버냐? 증권회사에서 돈 벌거든요. 단타 많이 하면.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괜히 그 모험하지 마십시오. 말 놓고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모험합니까? 뭐 자선 사업합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고 왔지? 왜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자꾸 돈을 법니까? 오늘 강의는 기술적 분석 강의에서 해드리는 거는 단타라고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고 그냥 이것만 보고서 장중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그냥 추정만 하십시오. 그래서 장기 투자하더라도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 시장에서 뭐 3년에 한 번 거래를 하고 뭐 1년에 한 번 거래하더라도 사기는 사고 팔리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오늘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 종목에 어떤 장대 어떤 양봉이 났구나, 이 종목이 이제 추세가 전환되었구나, 오늘 전일 대비 거래량도 많고 체계 강도도 높고 총 잔량 대비도 어떻고 추정치에서 세력들이 들어오고 내가 추력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서 손해 보고 있는데 오늘 딱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거 뭔가 들어오는구나, 사야지. 이렇게 한 번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는 단타하는 게 아니고 팔 때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그냥 보는 거죠. 매일 이제 참고라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좀 소심해집시다. 용감할 사람들은 용감할 주위에 이렇게 단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말리세요. 무슨 돈이 많아서 증권회사들 아니면 한국그래서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단타를 열심히 하십니까? 생업까지 낳고서. 직장 다니면서 단타하면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될 거고, 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단타 안 하니까 주로 돈 없는 사람들이 단타해요. 돈도 못 벌면서 돈 없는 돈과 시간 낭비나 하고 뭐 500만원치 단타 치가지고 500만원 다 날리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용감한 게 없어지고 소심해지는 거잖아요. 자, 일단 자 이렇게 해서 호가창 정리까지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술적 지표를 역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소심하게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